12월 마지막 주인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는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없는데요. 저는 이러한 공모주 없는 12월 마지막 주에 올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전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전략은 과거에 6년 동안 평균적으로 5%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으며 6번 중에 딱 한 차례 1%의 손실이 났던 전략인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전략이 무엇이고 왜 그런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없는 12월 마지막 주에 수익률 5%를 노리는 투자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고자 하는데요. 매년 연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는 12월 31일 금요일은 증시 휴장일로서 마지막 증시가 열리는 장은 12월 30일 목요일인데요. 따라서 올해의 마지막 증시 개장일인 12월 30일 목요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배당을 받게 되고 대주주에도 지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틀 전인 28일 화요일까지 매도를 해서 목요일에는 주주 명부에서 제외가 되어야 대주주 지정을 회피할 수 있는데요. 매년 연말 이러한 수급의 이슈로 배당 낙일 전날에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큰 매도를 통해서 코스닥에 대형 개인 수급이 몰린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다음날 다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매년 연말 반복해 왔는데요. 대주주가 배당락 전일인 올해 12월 28일 전까지 혹은 28일까지 매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만 실제 결제일인 목요일날 주주 명부에서가 제외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을 기대해서 소액 주주라면 배당락 전일에 오히려 대주주가 매도할 때 주식을 사고 다시 대주주가 수요일날 매도한 주식을 살 때 파는 논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대주주 회피를 위해서 팔았던 물량을 다시금 큰손 투자자들이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인데요. 실제로 2020년 12월 배당락 이래 주가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코스닥, 바이오와 5G 종목의 경우에는 전일 등락률이 파란색으로 많이 하락했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배당락 일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전략에 있어서 리스크는 개별 종목에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단지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만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개별 기업 리스크가 두렵다면 ETF를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기업이 아니라 코스닥 ETF 혹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해당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데요. 2020년 12월 29일 즉 배당락 일에 코스닥 150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6%, 일반 코스닥 150 ETF의 경우에는 약 2.4%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이 2020년에만 수익을 내고 그전에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번 동안의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같은 전략으로 매매를 했다면 약 6년 동안 5번의 수익이 나고 2018년에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1% 손해가 나면서 성공 확률 83%의 전략이라고 증명이 되었는데요. 가장 높았을 때의 수익률은 2017년에 10%이며 가장 낮았을 때의 수익률은 2018년에 마이너스 1%였고 6년 동안 진행했다면 평균 수익률 5%를 달성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대주주 회피 물량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전략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대주주 회피 물량이란 해당 연도의 연말에 주주명부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에 대주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 대주주로 지정되게 되면 차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 양도 차익을 얻게 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현재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죠. 따라서 대주주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들은 주식을 팔게 되는데요. 대주주의 조건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분 1%, 코스닥 기준으로는 지분 2%를 들고 있다면 대주주에 지정됩니다. 단 유의사항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속 혹은 배우자 등의 특수관계자 등이 한 종목에 합쳐서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말이 많았는데요.
단, 이 특수관계자 직계 좀비 속에는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의 주식 보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주주에 지정되게 되면 이후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2%,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대략적으로 10억 원을 가진 분들이라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이 매년 사용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대주주 과세 회피를 위한 매당락 전일에 매매를 하는 것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 소액 주주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소액 주주들도 내년에 2022년에는 주식을 연말에 다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일이 발생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에 시행될 금융투자 소득세 때문에 2022년 연말에 소액 주주들이 올해처럼 매도하는 수급적인 교란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소액 주주로 남을 경우, 즉 대주주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매도할 때 2023년 이후에 가치 상승분에만 과세를 한다고 예외 적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액 주주들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하는데 향후에 양도차익 과세를 할 때 2023년 이후의 상승분만 차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2022년에 소액 주주였다면 연말에 매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올해 대주주로 지정된다면 이러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 과세 회피를 위한 배당락 전일의 매도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매 전략에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주식 매매에 100% 성공하는 전략, 무조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리스크 요인 첫 번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전략을 6번 시도했을 경우에 5번은 수익이 났지만 2018년에는 같은 전략을 사용해도 마이너스 1% 손해가 났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1억 원의 자금으로 이러한 전략을 수행했다면 2018년에는 100만 원의 손해가 났던 거죠. 또한 리스크 요인 두 번째는 이렇게 대주주 지정 회피 물량이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배당락 전일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배당락이라도 크게 주가 상승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코스닥 월별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개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지속적으로 매월 순매수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처음 11월 순매도의 경향을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닥에서 6천억의 순매도를 이뤘죠. 이는 해마다 반복되어 온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서 미리 주식을 많이 처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나온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개인 투자자들의 월별 순매수 기록을 10년 동안 나타낸 표인데요.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월 순매수를 보이다가 딱 12월에만 순매도를 보였었는데요. 올해는 12월이 아니라 이미 11월에 순매도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가 이미 11월부터 나왔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요인 세 번째로는 바로 내년 1월에 증시에 있어서 모든 자금을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일정이 겹쳐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인데요. 코스닥 종목에는 2차전지의 주도주인 소재주 업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2차전지 소재주 업종들이 주가를 하락하는 것은 바로 내년 1월 초에 상장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을 위해서 기관들이 미리 매도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즉 2차전지 업종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현재 상장 예정 시총이 약 75조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LG에너지솔루션을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들이 편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큰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종목들을 팔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배당락 이래 코스닥 종목들이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존재합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의 확률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현혹한다면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 100%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번 방송에서 언급한 전략의 투자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 손해 발생에 대해서 저 주식유치원 김파고는
보장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과연 올해는 대주주 지정 회피 물량이 배당락 전일에 많이 나올지, 그리고 배당락 이래는 다시 매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야너주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